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30분 이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한 너댓 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이제 더 들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보려고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인데 9분을 다 하려면 진짜 1분씩 질문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손 드신 분들만 한 1분 안 넘게 딱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럼 저쪽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손 드셨었는데. 네. 예. 그 마이크 전달 위해서 손 드시면 잠시 좀 일어나 주시. 아, 여기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주청년회소 회장 유충렬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김민석 총리님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한 저는 질의가 아닌 총리님의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5극 3특 구성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국가 전략의 추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정전략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도 지금 행정통합이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님이 주셨던 그 핵심 메시지처럼 수도권에 준비하는 지휘부여, 4년간의 최대 20조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내 이전 우선 배치, 권한이양, 에타 면제 등 특별법 추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이 손의 논쟁이 아닌 기회와 선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도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의 위기에 좀 있습니다. 그 행정구를 4개를 통합시로 바꾸고 그 지역 산업 또는 인구 소멸에 맞는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 주셨던 AI 산업, 에너지 산업을 지원 주신다면 저희 또한 전라북도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요. 부탁드릴 것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맙다 이런 얘기는 딱 빼시고 그냥 질문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분 이쪽으로 아까 두 번째 넘어왔었는데요. 손 드신 분 저쪽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누가 안 계신가요? 네, 혹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거기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금 거기 지금 질문 그분 드리시죠? 예.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에 살고 있는 백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천에서 완주로 귀농을 했고요. 완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고 있는 가족이고 또 저희 가족의 이제 특징은 무연고 소자본 농가의 생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너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뭔가 열심히 분주하셨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내실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연구가 없고 애초에 가진 자본이 없다 보니 물론 이제 그건 네 사정이잖아라고 하면 이제 인정하겠습니다만 제도와 현실이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누구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딱 통과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아니면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재명 정부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은 뭐 누가 읽어보기라도 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유튜브 댓글은 직접 읽어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요점. 예, 그래서 너의 이런 힘든 점을 귀농을 했을 때 예, 이런 지원에 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네.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젠플리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네, 이 지방을 비수도권이나 다른 용어로 좀 이제 돌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뜻이 원래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앞에 분 예, 이쪽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네, 서신동 주민 강성입니다.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전북은 식민지 시대에는 쌀을 바쳤고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는 제일 먼저 피를 흘렸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정부의 산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전북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호남을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호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전북이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도 통합합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는 광주 전남에 20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이제 특별 고립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하나 되는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해서 만약에 호남 대통합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총리님께서는 광주 전남과 더불어서 호남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거기까지 하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타운홀 미팅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북에. 네, 그 빨리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앞으로 오시죠. 거기 앞으로. 거기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예. 아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간단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TV의 칭찬합시다 제안자 김종선입니다. 27년 전에 총리님과 SBS TV로 자기 재천표 공개하는 방송을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3분 동안. 그때 우리 총리님께서 자기 재천표를 공개해 주셨는데 그때 81점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총리님의 별명을 보니까 창조적으로 뭐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셔서 저기 죄송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관련된 제안이시면 저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도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앞쪽으로 여기 아까 드셨던 분들. 아까 원래 안 드셨던 것 같은데? 드셨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기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드셨던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기 전북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진학해서 현재 전북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대학 자체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는 하나의 정책으로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이제 현재 여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1조 1천억, 그리고 도쿄대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그리고 하버드는 9조 원 이렇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봤을 때 결국 그 대학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그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거점 국립대는 현재 9개가 있고 현재 교육부의 업무 계획상 현재 5년 동안 4조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26년에는 3개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의 70%까지 예산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9개 대학에게 5년 동안 4조 원이라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그냥 그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그 대학들의 지원을 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함께 상생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와 그리고 좀 신속하고 좀 전투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죠. 거기 바로 뒤에 계신 분 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군에서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혁입니다. 저는 국가전력망 구조 재편 및 새만금 247 CFE 허브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7일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의 핵심은 아리백-AX 산업전략 허브 육성 분산형 국가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피크 수요가 16.5%를 집중되어 있고, 또 전국적 송전선로 신설 비용만 72조 8천억이 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선생님, 부안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들고 계시는 지금 읽기 시작해가지고 다 읽으시고. 예,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 주시고 네. 제가 나갈 때 저한테 주시면, 저희 우리 같이 일할 때 주시면 받아서 그 연락처까지 적어주시면 또 답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송전탑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어떤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반도체에서 투자를 계획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올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쪽에 딱 세 분, 죄송한데 이제 여 앞에 딱 세 분이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주 병청년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총리님께서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K컬처 중심 지리적 시대적 새만금 에너지와 연결 AI 피지컬 국가 전략 거점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총리님. 우리 총리님께서 전북 예비 군민이신 우리 예비 시민이신 총리님께서 함께 전북을 글로벌 AI 시대를 함께 총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AI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 거점을 하자는 거예요? 국가 전략 거점을 네, 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두 분 같이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청년의 일원 김다혜입니다. 추모 납골당과 같이 장사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되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의 경우 허가와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유가족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유가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된 김에 두 분 하고 마치죠. 저 끝에, 이쪽으로 들으시죠.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예. 네, 한글 세계와 조직위원장 한용득입니다. 저는 이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 민주 투사들이 국가보안법.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과 남한이 그것이 통합이지 뭐 전주 안 주고 전남 통합 그런 자라 콧구녕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1등 국가가 되려면은 수신제가 치우 편편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 민주 인사들을 수없이 친일 잔재 말이 검찰 개 쓰레기 새끼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걸 당장 폐지하고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매월 1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천하통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전남 안주 뭐 통합 뭐
경상도 통합. 그런 자락 콧구녕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완주 선생님, 전주는 감사합니다. 예, 100% 알았습니다. 반대요. 우리 주민들이.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국가보안법을 탄핵 폐지해요. 이해했습니다. 저 위에 아주 애타게 손 드신 저 젊은 분하고 앞에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이크 잡게 돼서 정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이 순간을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야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조금 현재 정부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이것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고 정교 유착 및 또 권력형 의혹의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구조와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멈춘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대통령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신다면 왜 민주당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정권에 유리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기회공고 교사 이한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고졸 채용 제도의 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고졸 채용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대졸자까지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졸자가 응시하는 전기기사 수준의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토익의 가점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좀 개선되어서 그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단답형으로 가급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지원의 부족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러저러한 사정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나 소통이 있는가,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도 또는 우리 전북도에도 또 사시는 지역에도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의견을 내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채널로 말씀하시고 아닐 때는 총리실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을 비수도권이라는 용어로 쓰자. 그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래를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이 사실상 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더 나빠지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어떤 대안을 취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원래 지금 우리 정부가 전북도와 함께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냈던 5급 3특이라는 구조와 달리 전북까지 소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길이 맞다라는 의견도 아까처럼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전북은 전북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5급 상특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합의된 의견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다른 의견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그건 정부를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타운홀 미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결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도 대학에 대한 지원, 학생별 지원액이 높은 경우에 그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대학으로만 보지 말고 그 지방을 살리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하되 우선 각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정해진 그 각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국공립대를 우선 선도적으로 살려나가면서 푸는 방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전탑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허브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문서를 들고 진지하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류도 준비하셨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나갈 때 저희 일행에 주십시오. 제가 전달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와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AI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 어떤 한 지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지역과 한 기업이 AI를 서버린 AI를 만드는 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 또 뭐 피지컬 AI로 가는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 중에 전북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쪽으로 특화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현재 정부의 리더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한국이 가지는 제조력과 AI력을 함께 합친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북이 충분히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까 휴머시설과 관련한 제도 건의에 대해서는 꼭 내용에 대해서 차라리 정리한 걸 주십시오. 네,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 온 것이고 민주당과 민주 세력이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혹은 개정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고 민주당은 이미 그 과거부터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이냐 아니면 전면 폐지냐 아니면 실질적인 개정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해왔고 현재 실질 그런 방향으로 서서 현재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정부 하에서 사실상 과거에 그랬듯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무도한 일을 하고 하는 상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건 논의해 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 개혁과 관련한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청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세력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당과 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완전하게 일치단계에서 가야만 국정도 성공시킬 수 있고 개혁을 그 후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경험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정일치를 해가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에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디테일이 있는 질문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적당한 방식으로 설명으로 주신다 아니면 나갈 때 명함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급한 회복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대도약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이제부터는 그래 방향을 잘 잡았다가 아니라 성과를 명확하게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부도 저도 직접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오픈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국정설명회도 하고 예를 들어 저도 온라인 이런 문답 등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총리실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주로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건데 청년 문제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 현장 대화 등등을 강화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북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좀 편하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 단상 정리를 한 후, 네, 저희 기념 촬영하고, 밖에서, 저희 밖에 보시면 우리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우리 총리님